야당이 또 관심이 있어한 부분들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의 여러 문제점 지적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결격 사유는 충분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털어주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덜덜이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인사검증에서 가족 등의 개인사 부분 문제, 여기에 공세가 집중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 이런 부분의 문제인식을 좀 같이 하고, 후보자 얘기는 청문회에서 본인 소명을 들어보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틀간 있을 청문회로 이제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지는 이제 청문회가 됐는데,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야당은 그래서 뭐 이제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가족 문제 의식과 지금의 어떤 가족 문제 의식이 왜 다르죠? 예? 김민석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은요, 가족을 이용해가지고 혹시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가족 문제, 사생활 문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 누가 국민을 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본질을 굉장히 왜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혹을 다 이제 의혹을 해명됐다고 하더라 해서 예. 의혹이 이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보자고 입장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검찰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네, 배당됐죠. 김민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돈 관련 의혹이 사건이 배당됐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피고인으로 신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첫 총리까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피고인 대통령과 피의자 첫 총리까지 이렇게 꼭 가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더구나 지금 법사위 양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후에 과연 재판을 받겠느냐 그 약속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답변 안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질문 던졌는데 이것도 답변 안 하고 있는 모습. 지금은 이제 불통의 이미지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 본인과 본인 정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머지않아 이 문제도 곧 이재명 대통령의 불통 문제로 치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불리한 문제를 피하는 것은 결국 불통인 거고, 불통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보기에는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예. 차별점이 전혀 없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좀 현안에 대한 시각이 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식사 자리에 들러리 세운 거 아니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청문회로 이야기를 완전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난 회동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좀 정부의 행보, 추가 회동도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인이 없이 이렇게 치러지는 청문회가 됐기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저희가 좀 따져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가족에 대한 소환 요구는 없었다. 사적 채무 관련해서 4명에 더해서 이제 출판 기념회 부분이 쟁점이 되니까 출판사 관계자 이렇게 1명, 5명만 지금 소환 요구를 한 건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 측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전처까지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배우자를 불러야 된다는 분도 계속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날에 오후 5시에 다시 간사간에 협의를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나타나지 예. 않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프레임 자체를 김민석 총리에 관해서 의혹 제기만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프레임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는 의구심 있게 보는 것이고요. 네. 앞서 가족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역시나가 돼야 됩니까? 역시나. 그러니까 혹시나가 아니고 역시나가 돼야지 가족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처럼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행세를 하고 여러 가지 고가적인 물건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가 조작도 음성이 나왔는데 이것을 외면했을 때 이제 국민들께서 심판해서 우리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처에 대해서 의혹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처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해서 자녀 양육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해명 자체를 한 그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신뢰에 대해서 그거를 서로 확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그 청문회를 이제 조금 파행으로 이끄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증인 채택에 관해서 논의와 협상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전용기 의원이 밝혔던 부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부분에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증인 없이 치러지게 된 청문회,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관계자를 한 명 이제 좀 소환을 했으면 한다는 게 이제 주진우 의원의 당초의 얘기였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진우 의원은 청문회 최대 쟁점을 바로 이 부분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2018년도에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제 무이자로 연 2.5%로 빌렸고 또 그게 7년 동안 안 갚다가 총리 지명 후에 이제 갚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11명 중에서 적어도 김민석 후보자에게 고액 후원을 해왔던 사람들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여 경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 있지 않느냐 해서 그 4명을 신청했던 거고요. 가장 큰 쟁점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회입니다. 여러 가지 방대한 의혹들이 불거져 왔는데 청문회에서, 내일부터 있을 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은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파고들 것 같습니다.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 이른바 8억 원이 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처가 되줬다는 자녀 유학비 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6억 원이 남는데, 출판 기념회라든지 조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게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은 아예 관련 법안까지 발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주진우는 오늘 낸 법안이 일명 검은 봉투 방지법입니다. 봉투를 이제 가장해서 출판 기념회 책값을 가장해서 불법 정치자금 후원하는 것,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건데요. 기존에 저는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한 18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좀 많이 봤었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봉투에다가 1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책은 10만 원어치 가져오지 않고 예. 한두 권 정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료 의원들이 서로 품앗이 하듯이 나도 출판 기념회 뭔지 알 줄 모르니까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자 10만 원씩 넣었다 해서 국회의원 300명이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3천만 원이겠죠. 여기서 더 수익이 들었다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6억이 전부 다 출판 기념회에 들어왔다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문투성의 돈이고 검은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을 가진 부정한 청탁을 이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 책값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봉투를 담았을 수도 있다. 그런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증인으로서 출판 기념회 사장을 불러서 이 과연 책이 얼마나 나갔느냐 따져보고 그때 당시 출판 기념회에서 봉투 들어온 거 봤느냐, 그리고 네. 얼마 들어왔는지 같이 옆에 정산했느냐 등등을 같이 따져보자는 거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가 스스로 이게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받는 출판 기념회 자금이 들어왔다고 스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통상적으로 출판 기념회로 5억, 6억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검은 봉투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연상되는 법안 이야기가 있죠. 정치 자금의 음성적인 유통 통로를 막겠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출판 기념회, 강연료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은 돼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암리에 그간 현실 정치인들 간에 좀 판도라의 상자 같이 여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까고 들자고 하면 안 곤란할 정치인들이 있겠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20년 전부터 문제 제기된 거고요. 공교롭게도 21대 주진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발의 자체가 되지 않았었죠.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출판 기념회를 검은 봉투법으로 해서 한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논리면 주진우 아들 같은 경우는 한 10대 시절에 7억을 받았잖아요, 증여. 그러면 10억에 대한 증여 정도 됐으면 세금만 하더라도 6천 공제하면 2억 정도입니다. 그럼 2억의 증여를 아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10대 아들이 2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7억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에 관련된 증여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뭐 검은 손자 증여법이라고 명명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증여법에 대해서 개선하면 증여법 개선, 그리고 출판 기념에도 문제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소득에 관련해서 그리고 출판 기념에 대해서는 개선할 건 있지만 이것을 검은 봉투법으로 제정해서 그리고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악의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네, 이준우 소지가 대변인의 있죠. 반박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 저희가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현장 잠시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지게 될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경쟁, 동지임을 재확인하고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경쟁, 그래서 상처가 남지 않고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쟁을 승패보다 더 중시하겠습니다. 다른 도전자도 같은 생각이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기대와 요구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확신이 들어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 120만 권리 당원과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강력한 집권여당의 대표라니 저 박찬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제게 물었습니다. 지난 1년 맞닥뜨린 고비마다 무엇에 좌우되었는가? 개인이었나? 조직이었나? 측근이었나? 시스템이었나? 언론의 논조였나?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었나?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후자였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탄핵과 파면, 대선 승리라는 성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론이 지지하고 있고 옳다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결단할 시간을 마지막 시점을 놓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보니 네, 민주당 중앙당사 이 시각 연결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 목소리 함께 잠시 들어봤습니다. 이로써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2파전이 공식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 잠시 또 아들 의혹 관련해서 반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 이제 아들 얘기하니까요. 저는 이제 김민수 후보 이제 자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수 후보 자녀가 2019년에는 재산 신고 내용에는 영혼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5개월 뒤인 2020년 5월에 총선에 당선되고 나서 예금이 1억 5천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어떻게 1억 5천이 자녀 예금에 꽂힐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첫째 자녀는 무직이었었고요. 둘째 자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중학생인 자녀에게 1억 5천 꽂혔다? 예. 이거야말로 더 의혹이 있는 거죠. 불법 정치 자금에 저수지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막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인데 내일부터 있을 이틀간의 청문회 본인이 모두 자료도 제출하고 소명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